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2024년 작년도에 임금체불 누적액이 2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액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 침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대기업에서 집단 체불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임금 자체 이 규모도 커진 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더해서 작년에 대법원에서 그동안 통상임금의 요건의 하나로 꼽아왔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변론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내가 임금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일부 임금을 포기하고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자신의 일부 임금 채권을 포기하고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효한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임금 채권 포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기업이라면 좀 예외겠지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의 상황상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채용할 당시부터 특약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받지 않겠다.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하지 않겠다. 심지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 이후에는 퇴직금도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특약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사가 어렵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에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꼭 채용 당시가 아니더라도 재직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일부 임금을 좀 포기하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퇴직한 이후에 이렇게 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좀 포기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런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상황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근로자들이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 과연 유효할까요? 네,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 채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한 포기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만 임금 채권 포기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요건 중에서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 이라는 요건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임금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려면 임금을 지급할 날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월급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그 월급을 지급할 날이 지나야 구체적인 임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 중간중간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다 라는 경우에는 그 정기상여금 지급일이 지나야 구체적인 임금 채권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퇴직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일 이후가 그 구체적인 임금 채권이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이 있고 근로자가 포기할 수 있다면 이런 근로자의 권리를 노사 간의 협의, 단체 협약으로 일괄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임금 채권의 경우에 노사 간의 노사 자치 범위에서 임금 채권을 사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급일이 지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된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내 개인적인 채권의 범위에 들어온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나에게 발생된 구체적인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그런 약정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사전적으로 노사 간에 단체 협약으로 일정 정도의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있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유의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법원은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임금 채권 포기하는 경우 혹은 퇴직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를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재직 중에 아무리 성인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내 임금 채권을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계가 사용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대부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한 이후에 그러한 임금 채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성인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유로운 의사에서 포기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채권 포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임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의 합의는 의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사용자 모두 그 유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와 임금 채권 또는 퇴직금에 대해서 포기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유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맺은 여러 가지 임금 채권 포기 약정이 언제나 무효로 되지는 않고 어떤 지위, 어떤 상황에서 작성했냐에 따라서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 임금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지위 또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자와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서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또 작성해야 되는지를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